예, 장 시작과 함께 3,000을 넘었다가 지금은 또 다시 그 3,000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지수는 신기원을 이룩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기원을 이룩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하고 김한진 박사님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000포인트를 넘는 순간, 2,000포인트를 넘는 순간, 3,000포인트를 넘는 순간 모두 다를 업계에서 지켜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3,000포인트를 넘었는데요. 감상이 어떠십니까? 아, 정말 새롭죠. 예. 이게 정말 처음에 주식시장에 입문했을 때 주가 지수가 200포인트, 예. 코스피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15배 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어닝도 많이 늘었지만 멀티플도 증가하고 뭐 GDP 사이즈도 다 증가했지만 특히 주식시장만 조금 뭐 어닝의 증가라든지 전체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뎠거든요. 예. 주식시장의 상승 기울기가.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가파른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이제 좀 그 조합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새삼 다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0포인트 넘을 때하고 2,000포인트 넘을 때하고 3,000포인트 넘을 때하고 차이가 뭐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산업 구조의 변화, 특히 뭐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탑 10이라든지 50종목이라든지 상위 이런 종목의 구성이 바뀌었죠. 예. 구성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고도화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최근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뭐 사실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뭐 플랫폼 기업들 해서 완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하면 뭐 상당히 뭐 격차가 큽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원동력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30년 전에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금리가 거의 20% 중후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시장 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죄송합니다. 20, 30% 정도에 가까운 금리에서 거의 뭐 10%대 중반으로 내려오면서 금리가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을 보일 때 주가가 500에서 한 1,000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5%에서 한 7, 8%로 내려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예. 그래서 2,000포인트. 네. 예. 그래서 금리가 큰 폭의 변화를 보일 때마다, 큰 폭으로 떨어질 때마다 주식시장의 어떤 축이 바뀌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3,000포인트의 의미 혹은 이제 3,000포인트 플러스 그 위쪽에서의 주식시장이 앞으로 형성되는 그런 의미는 거의 제로 금리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쨌든 뭐 크게 보면 뭐 개인 자금이든 뭐 어떤 자금이든 간에 머니 무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예.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시장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볼 부분이 이제 3,0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재평가 국면에 들어갔고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전망 그리고 분석이 힘을 얻는 그런 그 상태가 됐는데요. 한국 시장 재평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3,000포인트 넘는 날 뭐 조금 약간 뭐 분위기를 깨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한 절반 정도의 조건은 충족했지만 예. 앞으로 뭐 좀 3,000포인트 이상에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가려면 나머지 한 절반 정도의 조건은 앞으로 충족해 가야 된다. 예. 한국 주식시장 혹은 한국 경제가 풀어야 될 숙제,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금리 기조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부가가치 변화라든지 주력 산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충족이 됐거든요. 좀 더 고부가 성장성 위주의 보다 더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적으로
어느 정도 모양을 다 갖춰놨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앞으로 이 부가가치가 앞으로 계속 높아지려면 조금 더 가야 될 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뭐 단적으로 기업의 코스피의 ROE만 보시더라도 자기자본이익률만 보시더라도 뭐 대만의 10%대 중반이라든지 미국 S&P 500의 20%대 중반에 비해서는 그나마 올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한 7%에서 8% 내지 뭐 9% 정도 아직은 한 자릿수거든요. 예. 이 부분이 10%대 중반이라든지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혹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그 약진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국과 신흥국의 퍼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 해도 애플은 34배인데 삼성전자는 15배고요. 전체 마켓의 퍼도 선진국은 지난 20년간 평균을 보시면은 한 15배에서 18배 사이거든요. 예. 지금 한 20배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신흥국은 그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 10배에서 그렇죠. 한 12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결국 이익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신흥국의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만 해도 잘 나가는 반도체만 해도 판가 변동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올해 실적도 중요하지만 좀 이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더 크게 일어나려면 이익의 퀄리티가 중요하던 거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글로벌 브랜드가 있는 소비재라든지 B2B보다는 B2C라든지 조금 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 줘야만 안정적으로 리레이팅이 코스피 퍼도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소위 GDP 대비 시가총액도 지금 100%에서 미국의 200% 가까이 어쨌든 150% 위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해서 코리아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재평가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었는데 과열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따져보면요.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던 날 주가가 2,200포인트 후반대였었습니다. 그러면 두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700포인트, 800포인트가량이 올라온 셈이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주가가 올라온 거를 보면 S&P 500이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18% 정도 올랐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3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버렸고 특히 그 12월 중순을 넘으면서부터는 거의 일직선으로 그냥 서버리는 형태로 주가가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시장 내부에서는 과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을 이렇게 줄 세워 봤을 때 작년도에 가장 높은 상승률에서 한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코스피입니다. 예, 그렇죠. 제일 높은 게 비트코인이고요. 예, 예. 가상화폐고. 그다음에 은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주가 지수만 비교해 보면 거의 뭐 탑이죠. 코스피가. 그 정도로 작년에 크게 약진했는데 항상 한국 증시의 특징이 조금 뒷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내지는 뭐 글로벌 증시가 먼저 오른 다음에 쫓아갈 때 굉장히 무섭게 쫓아가는. 예, 예. 2008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 닷컴 버블 때도 나스닥이 먼저 가고 코스닥이 그 다음에 쫓아가면서 거의 폭발적으로 그렇죠. 1년에 뭐 예, 100%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글로벌 증시를 쭉 보니까 공통점이 멀티플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퍼가 다 올랐습니다. 예. MSCI 올 컨트리 전 세계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PER이 작년에 50% 평균적으로 올랐고요. 그 중에서 많이 오른 데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이런 유럽 증시가 거의 2배 올랐습니다. PER이. 한국 증시도 50% 올랐거든요. 예. 8배에서 14배 지금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한국 증시도 뭐 유럽 증시보다는 뭐 그렇게 아주 과도한 상승은 멀티플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익을 많이 땡겨서 올랐구나라고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올해 이익의 증가,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0% 정도 가까이 뭐 내외로 증가가 예상됩니다만은 지금 컨센서스로
이 정도의 이익 증가를 한 7, 80%는 지금 코스피가 반영하고 있다. 예. 그 얘기는 앞으로 이익이 더 서프라이즈 해져야 올라갈 수 있고요, 주가가. 만약에 이익은 개선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미스를 하면 아래쪽으로 주식시장은 실망감에 조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좀 갈 길을 잃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올해 이익이 40%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액면 그대로 올해 호재로 볼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섹터 부분들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크게 기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주가 계속 올라서 지금 전망이 11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7만 원 이렇게 이제 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반도체 그 전망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올해 마켓의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지적해 예. 주셨듯이 어쨌든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설비 투자 입보를 보면 뭐 한 20% 정도 지금 반도체 협회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뭐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도 한 10% 정도 이상 지금 보고 있고요. 판가 상승도 지금 기대되고 있고, 만약에 올해 예상대로 반도체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2018년에 빅사이클에 버금가는 뭐 그때 아마 반도체 수출 규모가 한 1,300억 달러 가까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한 1,100억 달러 정도 보는 거니까 상당히 빅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끌고 가주면 코스피도 그만큼 업사이드 포텐셜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서버나 특히 비대면 환경 쪽에 지금 상당히 전 세계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바일 기기가 올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달성 가능한, 제가 반도체 담당은 아닙니다만은 탑다운 관점에서 볼 때도 정말 반도체가 살아줄 가능성이 높다. 예. 반도체가 어찌 보면 코스피의 운명을 조금 좌우한다. 주도권을 예.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반도체 측면에서 보면 올해 전반적인 마켓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워낙 그 업종의 비중도 높고 뭐 크고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도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르는 건가 안 오르는 건가 이런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 정도로 지금 보면 그렇게 뭐 인상적인 모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미국 시장 향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우리나라 마켓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이 조금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은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지금 퍼가 한 40배 정도 되는데 뭐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주도주의 멀티플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주도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퍼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0배 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그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 나누기 50해서 어닝스 일드라고 그러죠, 보통. 한 뭐 2%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배당도 있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렇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지금은 제로 금리와 그 다음에 저물가, 거의 이런 디플레이션 환경에 어찌 보면 세팅된 주가라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특히 나쁜 인플레이션이 오면 혹은 나쁜 금리 상승은 국채 발행이 늘어서 물가나 경기와는 관계없이 건강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채권의 수급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고퍼 미국 시장의 IT 업종 중심의 고퍼 종목들이 금리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지수를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연초부터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조금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체 물가는 지금 2019년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예. 일부에서는 뭐 연준이 금리를 손댈 수 있는, 물론 이제 연평균 물가가 2%대야 손을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기준으로 올해 2%를 살짝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낮지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수급적인 금리 상승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올해는 한국 시장보다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그 미국 시장과 다른 주식 시장과의 상관계수가 지금 사상 최고로 높아져 있습니다. 예. 한 0.9 정도로 거의 그렇죠.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고평가돼 있지 않더라도 저쪽 큰 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조금 올해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보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미국도 역시 똑같이 걸려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에서 3번의 양적 완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를 하고 나서 주가를 보면 최대한으로 오를 때가 8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작년도 3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해서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팬데믹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풀고 해서 주가가 한 80% 넘게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이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그 미국 시장에서의 양적 완화나 이런 유동성을 공급했을 때에 주가가 올랐던 부분만큼 이번이 거의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과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미국만 해도 한 3조 5천억 달러의 유동성 증가가 있었고요. 네. M2 기준으로. 유로존하고 ECB랑 같이 보면 거의 6조 달러, 증가율로는 20%, GDP 대비로도 총통화 GDP 비율로도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유동성 살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2008년도도 금융 완화를 하고 금리를 5% 중반에서 제로까지 그냥 바로 내렸습니다만은 지금보다 그렇게 신속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때 시가총액 대비 총통화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이 그때는 10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성의 규모가 주식시장의 규모랑 거의 비슷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닝이 EPS 기준으로 3배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PR이 2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5배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는 유동성만 생각하지만 지난 10년간 놓고 보면 EPS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규모일 정도로 유동성이 굉장히 시가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그렇죠.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예. 지금은 이 시가총액하고 유동성의 비율이 한 50%로 12년 전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어떤 임팩트, 예. 강도가 12년 전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로. 네, 절반 정도도 엄청나게 큰 수치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12년간 주가가 올랐던 게 지금보다 더 큰 유동성 시장 규모 대비, 예. 그리고 3배의 이익 증가 10년간, 이 두 부분이 겹쳐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 유동성 효과만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어찌 보면 이익의 증가가 없이 만약에 현재 유동성만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하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